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7기 이미지 처리 팀의 최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마리골드라고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하는 논문인데요. 네, 저희 같은 팀의 이진주님, 이찬영님, 황장훈님, 허정원님께서 같이 자료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은 마리골드는 repurposing, 다른 용도에 맞게 만들다, 고치다라는 의미인데요. 디퓨전 베이스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맞게 이 용도에 맞게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원래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깊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원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 눈처럼 최소 스테레오 비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 하나의 단일 이미지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체들의 거리와 깊이를 파악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이런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일반적인 RGB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가서 뎁스를 추정하게 되고 후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뎁스 맵을 아웃풋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다른 여타 태스크들이 그렇듯이 딥러닝의 발전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왔는데요. 초기에는 실내 또는 주행 환경과 같은 한정된 도메인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일반화된 뎁스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연구인 미다스가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섞어서 학습해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하려고 하였고요. 또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이나 서페이스 노발 같은 다른 비전 태스크들과 함께 깊이 추정 능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메인 일반화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낯선 장면이나 새로운 카메라, 생소한 레이아웃에서는 성능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들이 훈련 데이터에서 존재하는 시각적 세계에만 익숙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시각적 세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마리골드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모델은 장면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깊이를 잘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웹스케일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아주 거대한 생성 모델로 강력한 성능만큼 강력한 시각적 프라이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디퓨전의 능력을 뎁스 테스트로 전이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리골드를 정리해 보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뎁스 프레딕터로 전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리골드는 디노이징 유넷만 파인 튜닝해서 기존 프리트레인드 프라이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고요. 학습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셋이 아니고 합성 데이터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에서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었고 당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소드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추정하려는 뎁스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디널 뎁스라고 해가지고 픽셀 간의 깊이 순서만 예측하는 뎁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affine invariant 뎁스라고 해서 스케일과 시프트가 존재하는 상대적 깊이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 뎁스는 저희가 익숙한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 거리값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매트릭 뎁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실제로 적용할 때 이런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 뎁스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오디널 뎁스 같은 경우는 정량적 뎁스 정보가 없이 단순히 깊이 순서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골드에서는 affine invariant 뎁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듯이 마리골드는 affine invariant 뎁스를 추정하는 연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인트린식스,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시각적 프라이어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 프라이어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골드는 결국엔 디퓨전 모델인데요. 디퓨전 모델을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DDPM은 디퓨전 모델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DDIM은 DDPM보다 더 적은 타임 스텝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LDM은 픽셀 공간이 아닌 압축된 잔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DDPM과 DDIM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LDM은 이런 픽셀 공간이 아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퓨전을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활용한 연구는 마리골드뿐만이 아니었는데 DDP라는 모델은 디퓨전 형식으로 학습을 하되 하지만 일반화가 되진 않았고 도메인 특화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디퓨전 뎁스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도메인 특화되어 있었고요. 뎁스겐이라는 모델은 실제 깊이 맵, 그러니까 실제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는 미싱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를 디퓨전으로 예측을 해서 재사용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DDVM 같은 경우는 뎁스겐의 후속 연구로 뎁스겐도 좀 도메인 특화되어 있는데 데이터 다양성을 높여서 일반화 성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요. VPD는 디퓨전 형식으로 학습하는 모델은 아니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픽처 익스트랙터로 활용한 뎁스 관련 연구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트레이닝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원래 디퓨전 모델은 인풋이 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씌워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뎁스를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뎁스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컨디션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가 레이턴트 인코더를 통과해가지고 레이턴트 벡터화 되면은 이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뎁스가 레이턴트 인코더를 지난 레이턴트 벡터에 노이즈를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씌운 이 레이턴트 벡터에 이미지 레이턴트 벡터를 컨캣해가지고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 이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조금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레이턴트 인코더는 원래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는 VA인데요. 원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3채널이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뎁스맵은 1채널입니다. 그래서 3채널로 맞춰주기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복제해가지고 뎁스맵을 3채널로 변환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3채널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뎁스맵은 이것을 이제 1채널로 변환시켜주게 됩니다. 유넷 같은 경우는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이 텍스트를 컨디션으로 받기 때문에 텍스트가 컨디션으로 들어갈 때 크로스 어텐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리골드에서는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들어가지만 텍스트처럼 크로스 어텐션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냥 단순히 컨캐트네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컨디션 부분을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컨캣을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유넷이 받아들이는 첫 번째 레이어의 채널 수보다 2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유넷의 퍼스트 레이어를 그냥 단순히 파라미터를 카피한 후에 2분의 1 스케일로 나누어줘서 이제 디멘전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파인 튜닝 프로토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리골드는 어파인 인베리언트 뎁스를 추정하는 연구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그 깊이 맵을 어파인 인베리언트 뎁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교화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1과 1 범위로 정교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GT 뎁스 값을 백분위수 기반으로 2% 지점과 98% 지점의 뎁스를 찾아서 이 값들을 기준으로 -1과 1의 범위로 선형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 목적이 두 가지고, 그 한 가지, 첫 번째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인 깊이 분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원래 VAE 자체가 입력 범위가 -1과 1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VAE의 그 입력 범위를 맞춰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이제 합성 데이터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훈련 데이터는 좀 잡음이 많고, 그다음에 그런 깊이 값이 나와 있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워서 합성 데이터만 훈련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를 적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한 부분인데 이거를 나누어서 보면은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와 어닐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는 여러 해상도의 노이즈를 각각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닛 인풋 구조에 맞게 업샘플링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이는 이제 여러 스케일의 노이즈를 좀 적절한 가중치로 섞어서 하나의 노이즈로 완성되게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로우 레졸루션의 노이즈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큰 스케일을 변동시켜주고 고해상도의 노이즈는 픽셀 단위로 세부 변동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닐링이라는 단어는 초기 타임 스텝에서는 저해상도의 노이즈를 좀 크게 반영하는 식으로 점점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거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일반 가우시안 노이즈에 가깝게 만드는 식으로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트레이닝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인퍼런스 부분인데요. 이제 인퍼런스에서 이미지가 여전히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준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이제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와 이제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똑같이 디노이징 네트워크에 태워서 이제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가면서 깊이 맵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 깊이 맵은 아직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이기 때문에 디코더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깊이 맵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뎁스 레이턴트는 스탠다드 노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은 DDIM 방식으로 약 50스텝 만에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 디코더로 나온 뎁스 레이턴트를 뎁스 이미지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을 복제를 했잖아요. 3채널로. 그래서 이 나온 결과를 평균 내어서 최종 원채널 뎁스 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테스트 타임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원래 디퓨전이라는 것은 결국엔 노이즈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노이즈를 다르게 줄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번 추론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0번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10번 10회 추정해가지고 앙상블을 하게 됩니다. 이 앙상블을 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10번의 예측 결과끼리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좀 스케일과 시프트를 좀 맞춰준 다음에 이 결과들을 픽셀 단위로 중간값을 취해서 최종 앙상블된 예측을 만듭니다. 그래서 뒤에도 제가 여기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첨부하긴 했는데 성능이 이 앙상블 과정을 통해서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번 추론하는 거다 보니까 추론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들은 이건 필수는 아니고 옵셔널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실 텐데요. 이제 실험 세팅은 마리골드는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2를 사용을 했고 RTX 4090 하나로 2.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셋만을 사용하게 되었고 노이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멀티 레졸루션 그리고 어닐링 노이즈로 학습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인퍼런스 과정은 DDIM 스케줄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50스텝 만에 완성을 했고요. 네, 10번의 앙상블을 통해가지고 최종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이제 합성 데이터 2개를 사용하였고 하나는 하이퍼심이라는 이런 실내
실내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Virtual Kitty라는 이런 실외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모두 뎁스 값이 완전하고 놓치는 깊이 값이 없는 정확한 합성 데이터고요. 네, 다른 정량 평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데이터셋들은 NYU, Kitty, ETH, 그다음에 스캔넷, 다이오드 같은 실내 실외 환경의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앱스렐과 델타1 애큐러시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앱스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차고요. 예측한 뎁스 값이 실제 값 대비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차라서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델타1 애큐러시는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비율로 맞았는지, 예측 값이 실제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내인 픽셀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델타1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나타낸 그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앙상블 했을 때도 안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마리골드가 다른 그 제로샷 벤치마크들을 비교한 그 뎁스 다른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랭킹까지 에버리지 해가지고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벤치마크 셋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제 정성 결과인데요. 이 열이 마리골드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른 그 모델들과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 봤을 때도 마리골드가 이런 의자 다리 부분이라던가 이런 오브젝트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의자 살 같은 부분, 이런 빈 공간 같은 부분, 이런 섬세한 부분을 마리골드가 훨씬 더 잘 캐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D로 나타낸 건데, 마리골드가 이러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오히려 그라운드 트루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파의 그런 미묘한 틈새마저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런 정답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부분을 볼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10회의 앙상블 사이즈. 여기에서는 10회를 채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앙상블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번만 추론해도 이미 좋은 성능인 것을 아까 맨 처음 표에 그 without 앙상블에서도 보였지만 10회 정도 앙상블 했을 때 앱스렐 오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이제 델타1 애큐러시는 아주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앙상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추론 시간이 성량적으로 증가하게 되니까 20회를 앙상블 하기보다는 가장 이제 성능이 훨씬 뛰었던 10회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디노이징 스텝에 관한 어블레이션인데요. DDIM 스케줄을 사용을 해가지고 50회의 이제 스텝으로 깊이 맵을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제 한 10회 정도에서도 좀 세츄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50회였을 때 가장 최고 성능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시간성이나 빠른 추론이 필요할 때는 10스텝 이하로 해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블레이션인데요. 트레이닝 노이즈. 원래는 일반적인 디퓨저는 그냥 일반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이 일반 가우시안 노이즈를 사용을 했을 때고 마지막이 이제 모든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와 어닐링도 적용을 했을 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오차가 가장 적었고 애큐러시가 가장 높았다고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들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이퍼심 가지고만, 그러니까 실내 데이터셋 가지고만 학습했을 때와 또 실외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했을 때, 그리고 둘 다 가지고 학습했을 때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두 트레인셋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마리골드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너럴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논문이고요. 이미지 제너러티브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로 3D 구조까지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만으로도 제로샷 성능을, 최고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그 퓨처워크로는 아무래도 디퓨전 모델 자체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그런 빠른 샘플링과 메모리 효율화 같은 것을 이제 퓨처워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어파인 인베리언트 뎁스를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절대 스케일 추정 가능성과 이런 더 복잡한 3 태스크로의 확장 등을 퓨처워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